회장님 오셨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린다. 청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 저, 저 사람이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청년 앞에 선다. 어제 날 걷어찼던 젊은이가 누군지 이름이 박진우라 했던가? 청년의 무릎이 꺾이고 온몸이 떨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노동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외곽 재건축 공사 현장 앞에 박철수가 섰습니다. 68배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내가 싸준 김밥 도시락 하나, 물통 하나, 그리고 작업용 장갑이 전부였죠. 철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철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공사장 정문을 지나 현장 사무실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이미 몇몇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며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자 누군가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박 아저씨, 또 일찍 오셨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조용히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죠. 남들보다 항상 30분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야 몸을 풀 시간이 생기고 마음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인부들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철수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자 젊은 현장 반장이 휘파람을 불며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저쪽 잔토 옮기는 거 도와주세요. 어제 남은 거 정리 좀 해야 돼요. 반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철수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는 반장이 자신을 부르는 말투에 철수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존댓말로 대답하는 철수를 보며 반장은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인부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철수는 삽을 들고 흙더미가 쌓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삽질을 시작하자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리듬을 타듯 움직이는 동안 철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는 오늘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지. 검사 결과 괜찮게 나오면 좋을 텐데. 철수의 아내는 지난해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정기 검진비도 부담이었죠. 그래도 철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공사장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아내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 그 녀석은 또 언제 연락이 올까? 아들 생각이 나자 철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 아들 박진우는 집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예요. 그깟 공사판 인생, 저는 안 닮을 겁니다.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철수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는 알겠지. 내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 얼마나 떳떳한 건지. 철수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철수는 구석진 곳에 앉아 김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싼 김밥이었지만 오전 내내 일한 탓에 밥알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천천히 씹으며 감사했습니다. 박 아저씨, 혼자 드세요? 같이 드시죠. 옆자리 인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먹고 싶어서요. 사실 철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멀리 공사장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크레인도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거지. 기계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 다루는 거야.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철수는 자재 운반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젊은 인부들도 힘들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철수는 허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철근을 날랐습니다. 1개, 2개, 3개. 숫자를 세며 움직이자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철수는 마지막 철근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등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저녁 무렵 인부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동안 철수는 현장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사 도면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류 중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발주자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68배 노인이 사실은 이 공사의 실질적인 투자자이자 갈주자라는 것을 철수는 작업복을 벗어 깨끗이 개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옷을 입을 것입니다. 내일도 삽을 들고 철근을 나르고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게 철수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 있나? 내 손으로 일하는 거잖아. 철수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둑한 공사장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철수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렸지만 이 고단함마저 철수에게는 익숙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검사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 차려놓고 기다릴게요. 철수는 그 문자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오늘도 무사히.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공사장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철수의 어깨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새벽같이 공사장에 도착해 작업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투입되는 인부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본사에서 급하게 사람을 보낸다고 했죠. 철수는 별 생각 없이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현장 반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투입되는 인부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그중 한 명, 헬멧을 눌러 쓴 청년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갈 때만 해도 정장을 입고 나갔던 진우가 이제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반장이 한 명씩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김도현, 이상민, 박진우, 최준호. 박진우. 아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아들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조회가 끝나고 작업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철근 운반팀에 배정되었고 철수도 같은 팀이었습니다. 철수는 진우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아니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진우는 묵묵히 철근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철수와 닮았습니다. 철수는 멀찍이 떨어져 진우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등이 땀으로 젖어가는 모습을, 무거운 철근을 나르며 이를 악무는 모습을 보며 철수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싼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진우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가가면 뭐라고 해야 하나? 3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구나. 오후가 되자 반장이 철수와 진우에게 함께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아저씨, 진우 씨랑 같이 저쪽 자재 정리 좀 해주세요. 철수는 천천히 진우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철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말없이 자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데 서로를 모르는 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우가 무거운 철근을 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철수가 재빨리 다가가 철근을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철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우는 철수를 그저 나이든 인부 중 한 명으로만 봤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갈 때 진우는 이미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으니까요. 저녁 무렵 철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진우가 작업복을 벗고 있을 때 철수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름이 박진우라고 했지요?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름이 같아서요. 내 아들 이름이랑. 진우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진우는 가방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지친 걸음걸이가 철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여기 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공사판에 아빠가 서 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우가 왜 이곳에 왔는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철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부들,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반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거나 집안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박진우라는 친구도 그렇대요. 회사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하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좌절이,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열심히 하거라. 아빠가 지켜볼게.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아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아들은 모르겠지만 철수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공사장에서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용히 일만 했는데 셋째 날부터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인부들에게 짜증을 냈고 작업 속도가 느리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느리게 하면 언제 끝나요? 답답해서 못 보겠네. 진우의 목소리가 공사장에 울렸습니다. 나이 든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업 속도를 높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인부들에게 20대처럼 빠르게 움직이라는 건 무리였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진우는 무뚝뚝했지만 예의는 있었습니다. 어른들께 함부로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금 진우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년 사이에 저렇게 변했을까? 오전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철수를 포함한 몇몇 인부들이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무거웠지만 철수는 천천히 꾸준히 날랐습니다. 그때 진우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늙은이들 일처리 늦네. 내가 다 해야겠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이 모두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벽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철수 옆을 지나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철수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철수는 구석에 앉아 혼자 식사했습니다. 귀가 밝았던 철수는 멀리서 들리는 인부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가 말투가 너무 싸가지 없어. 어른들한테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박 아저씨는 참 착한 분인데 저렇게 무시당하니까 보기 안쓰럽네. 저 노인분 자식 같더만. 저렇게 버릇없이 자랐을까? 철수는 도시락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인부들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삼각김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비 온다. 서둘러서 자재 정리합시다.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철수도 자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바닥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철수는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들고 있었기에 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잘못 디딘 순간 철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철근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철수도 넘어졌습니다. 으윽! 철수는 진흙 속에 손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허리도 삐끗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에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나이 먹었으면 빠져요. 진우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철수의 발목을 발로 찼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발로 찬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찼습니다. 아들의 발이 자신의 발목에 닿았습니다. 철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아저씨. 다른 인부 2명이 달려와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이미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박 아저씨,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부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쉬면 돼요. 철수는 비를 맞으며 현장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진흙이 옷에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공사장은 빗물과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진우가 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진우야, 너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찬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구나.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거칠어진 게, 세상에 지쳐 사람을 무시하게 된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철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반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 내일 회장님이 현장 점검 오신대요. 긴장들 해야 할 것 같아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철수 자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우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발로 찼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아들아, 내가 누구를 대했는지.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장 사무실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 발로 찬 순간, 뒤돌아보지도 않던 아들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철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자고 갈게요. 걱정 마시오. 곧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몸 조심하세요. 철수는 문자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철수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됐을까? 철수는 자책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주말들,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날들, 작업복 차림으로 학부모 상담에 갔을 때 아들의 민망한 표정. 그 모든 순간들이 철수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철수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아침 조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장이 확성기를 들고 인부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본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현장 점검 오십니다. 모두 긴장하시고 작업 태도 바르게 하세요. 인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회장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반장이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이름 있는 분이죠. 평소에는 현장에 잘 안 오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오신대요. 이 프로젝트에 큰 투자를 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진우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다른 인부들과 달리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오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두가 바짝 긴장해서 일했습니다. 반장은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철수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되었을까 현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반장이 휘파람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두 잠깐 작업 멈추세요. 인부들이 일손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서 또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바로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노인 인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고든 자세, 카리스마 있는 눈빛,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반장이 황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부들도 모두 허둥지둥 헬멧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진우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진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노인 인부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회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인부들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님, 현장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반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현재 공정률은 45%이고 인력은 총 32명입니다. 새로 투입된 인부들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인부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반장이 몇 명을 가리켰습니다. 그 중에 진우도 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박진우 씨도 며칠 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진우에게 걸어갔습니다. 인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름이 박진우라고 했지요?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비 오던 날 누군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찼던 사람이 무시했던 노인이 바로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진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장이 철수를 따라가며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한 겁니까? 진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진우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회장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수는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작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반장이 옆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철수의 시선은 자꾸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철수는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까?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장 사무실 안에 작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철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작업 끝나고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부 중에서 박진우라는 사람 따로 불러주시겠습니까? 반장이 약간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새 인부들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반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반장은 진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다른 인부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박진우를 따로 부른대. 무슨 일 있나? 어제 일 때문인가? 박 아저씨한테 함부로 했잖아. 설마 그게 회장님이었을 줄이야. 박진우 큰일 났네. 진우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철근을 나르다가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일하고 계셨을까?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년 전 집을 나가며 아버지를 거부했다는 것을, 공사판 인생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작업복을 벗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반장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씨, 회장님이 회의실로 오래요. 진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진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들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철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어제 본 그 노인 인부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철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진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박진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현장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반장한테 들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표정 변화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비 오던 날 일 기억합니까? 한 노인이 넘어졌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찼습니다. 그 노인을.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돌아서서 진우를 봤습니다. 어제 날 걷어찼던 젊은이가 누군지 이름이 박진우라 했던가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아버지. 진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인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진우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의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철수는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3년 전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고. 공사판 인생은 부끄럽다고. 그런 당신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공사장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바로 그곳에. 진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습니다. 철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현장은 당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곳입니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를 대고 당신을 대학까지 보내고 남은 돈으로 마지막 도전을 한 곳이죠. 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을 업신여긴 당신이 배워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의 고생을 무시한 건 죄입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현장은 당신이 관리하세요. 단 당신 손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게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공사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진우는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제대로 해야 해. 진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업 도구를 챙기며 진우는 손을 봤습니다. 아직 굳은 살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인부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를 보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회장한테 불려갔던 진우가 오늘도 나온 것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 괜찮아요? 어제 회장님한테 혼났다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에 인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진우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말에 거친 말투였는데 지금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장이 오늘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진우는 가장 힘든 구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지하 기초 공사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무겁고 더러운 일이 많은 곳이었죠. 다른 인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는 제일 힘든 데인데 진우 씨 버틸 수 있을까? 어제 일 때문에 일부러 저기 보낸 거 아니야? 하지만 진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공기도 탁했습니다. 진우는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삽 뜨지도 않았는데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등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삽을 들었습니다. 1삽, 2삽, 3삽. 숫자를 세며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평생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힘든 일을 몇십 년 동안 하셨구나.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를.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것을 나르고 땀 흘리고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참으며 살아온 세월을. 진우의 눈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진우를 보며 놀랐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집에 온 아들이 너무 야위어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구나. 늦었지만 다행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진우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싼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어머니 손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인부였습니다. 진우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첫날은 다 그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부가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마셔. 지하는 더워서 탈수 오기 쉬워. 진우는 고맙다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인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며칠 전이랑 많이 달라졌다. 그때는 좀 건방졌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여. 진우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인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고치는 거지.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 포대를 옮겨야 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철근을 들었습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1개, 2개, 3개. 철근을 옮길 때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진우를 보며 놀랐습니다. 저 친구 생각보다 끈기가 있네. 처음엔 버티기 힘들 텐데 포기 안 하고 계속하네. 철수도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작업복을 입고 일반 인부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진우를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땀을 뚝뚝 흘리며 철근을 나르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작업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손에는 물집이 여러 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진우는 작업복을 벗으며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고통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을 나서는 길, 진우는 철수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눈빛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는 걸.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물집 잡힌 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손. 이 손으로 아버지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자. 아버지께 인정받을 때까지. 진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진우의 하루도 끝나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공사장에 나왔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제대로 박히기 시작했고 근육도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진우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남을 무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인부들을 도왔습니다. 나이 많은 인부가 무거운 것을 들면 달려가 함께 들어주었고 누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일을 마치고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인부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우를 경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우를 인정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진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 요즘 진짜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늦었지만요. 다른 인부가 진우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 좀 봐요. 굳은 살이 제대로 박혔네.
이제 진짜 일꾼손이야. 진우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물집으로 가득했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닮아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철수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회장 신분을 숨기고 일반 인부로 일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진우를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철수의 입가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아들 같구나.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진우는 겸손하고 성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처럼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인부들이 서둘러 자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높은 곳에서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자 발판이 미끄러워졌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내려오려 했지만 나이 탓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발을 헛디딘 순간 철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달려가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틀거렸지만 진우가 단단히 아버지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진우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고맙소.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처마 밑으로 대피했습니다. 진우는 철수를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진우가 자신의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젖으면 감기 걸리십니다. 철수는 진우를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방진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작업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일꾼의 손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손 아빠 손 닮았구나. 철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철수는 진우에게 존댓말만 했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진우를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철수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늦었지만 알았으면 된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지만 사무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3년의 시간과 한 달의 고생 끝에 두 사람은 진짜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현장에 들어왔을 때요.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아빠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느끼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진우는 진짜 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만 착한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셔서. 철수가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오늘 하루 잘했다고 끝이 아니야.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해. 진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빗방울에 젖은 공사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철수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엄마가 기다리신다. 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작업복을 개어들고 함께 공사장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어깨가 나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의 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공사장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완공을 향해 모두가 마지막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장이 진우를 부현장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진우에게 맡겼습니다. 진우는 그 책임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고 인부들을 챙겼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철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반장과 몇몇 분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여전히 철수를 그냥 박 아저씨로만 알았습니다. 철수는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직함보다 땀 흘리는 일꾼으로 사는 게 더 편했습니다. 진우와 철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일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것을 들면 아들이 달려갔고 아들이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옆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2개의 도시락을 똑같이 싸주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철수와 진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석양이 공사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합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철수도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이 순간이 평생의 어떤 성공보다 값졌습니다. 드디어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몇 달간의 공사 끝에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웅장했고 가까이서 보면 세밀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벽돌, 모든 철근에는 수십 명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었습니다. 완공 기념식 날 현장은 분주했습니다. 본사에서 임원들이 왔고 협력업체 사람들도 왔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었고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인부들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건방지고 냉소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진실된 눈빛이 있었습니다. 철수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축사가 이어졌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소감 발표였습니다. 현장 부책임자 박진우 씨,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는 완성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 아버지의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현장에 왔습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으로 왔습니다. 사람을 무시했고 노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넘어진 노인을 발로 찼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철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진짜 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건 노동이 아니라 사람을 모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땀의 가치를, 노동의 존엄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을. 진우는 군중 속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벽돌에는 수십 명의 인부님들 땀이 배어 있습니다. 이 철근 하나하나에는 그분들의 고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고생을 함께 나누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군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는 똑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수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의 땀 냄새로 다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진우와 철수는 완성된 건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석양이 건물을 비췄습니다. 건물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난 곳이었고 진우가 사람이 된 곳이었습니다. 땀과 눈물과 용서와 사랑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해도 미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끄러운 건 노동이 아니라 사람을 모르는 마음이라는 메시지, 여러분의 가슴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